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러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원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는요,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뭘까요? 네, 간편 송금 금지 검토로 흔들리고 있는 카카오페이 한번 분석해 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나온 보고서는 없었는데요. 워낙에 핫 이슈기도 했고 이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보면은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는 하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카카오페이는 상승 전환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장 주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현재 계속해서 회복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카카오페이 0.73%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68,9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페이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전날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이 간편 송금 금지한다라는 방안 개정안을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날 이로 인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내려갔습니다. 현재도 카카오뱅크는 7%대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반복하고 지금은 상승 전환까지 이뤄냈습니다. 또 이날 금융위는 같은 보도자료 설명을 내고 다른 덧붙인 말을 했는데요.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기존 선불 전자금융업자가 자금 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입니다. 왜 이런 시각을 도대체 가지고 있는 건지 카카오페이 사업 분야 체크해 볼 텐데요. 사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카오페이는 본격적 수익 단계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분기도 예상치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결제액 성장이 예상보다 낮았고 가맹점 대상 프로모션 비용이 이 매출액에서 차감된 영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 서비스와 매출액에서 매출이 좀 잡혔습니다. 결제 금융 서비스가 이 TPV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3년 만에 6배를 증가하면서 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돋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즉 이렇게 상반기 실적을 고려해 본다면 우려했던 간편 송금이 실질적 매출과 이익 부분에 과연 크게 영향받고 있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는 없었고 가장 최근 일자 8월 3일 SK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을 짚어보면 사실 오늘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분기 점진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성장률, 기대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모멘텀을 짚어본다면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매출 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역시 우리가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간편 송금 금지 검토가 과연 카카오페이의 매출 쪽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오늘장 지금 하락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제 국민은행 쪽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의 블록딜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록딜 때문에 주가의 하락세 그리고 더하기 송금 관련한 우려감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자금 이체 허가 받으면 송금 업무 가능하다라고는 전해졌습니다. 내용이 안에서 보면은 이 자금이체 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예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선불전자 금융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 외부 예치 비중이 한 50%였는데 이것도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예탁금을 자금이체 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면은 허가를 받으려면 100%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쵸. 과연 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카카오페이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까지 함께 볼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과연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 우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각을 준비해 봤습니다. 유저가 바라본 이 간편 송금에 대한 오늘의 또 이슈와 카카오페이가 바라본 회사에 대한 이슈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카카오페이 간편 송금, 일단 저도 유저로서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장 사용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간편하기 때문이겠죠.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송금 어플 선호도 조사했던 기사를 발췌했는데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증권사별로 이제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신한플레이, 토스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카카오페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유저 중에 사용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유는 앱 구동 시간이 3초로 간편했고 그리고 중점 서비스가 결제, 카카오톡과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을 크게 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결제와 송금을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접근성이 카카오페이가 다른 이제 어플에 비해서 뛰어나다라는 점을 높게 샀던 거고요. 또 금융 팁이라는 탭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카카오페이라는 어플에 들어오게 되면 뭐 짧은 글, 관련된 재테크라던가 거시경제에 대한 아이템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다라는 점도 사용하는 이유였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뱅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송금하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해놔야 그쵸.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송금 수수료는 카카오페이나 맞습니다. 뱅크에서 굉장히 작은 매출의 부분이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고객들을 유인을 해서 유인책으로 활용을 해서 뭐 보험이나 대출이나 부동산이나 관련된 업무에서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간편 송금에 대한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여기에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기업 측의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한 얘기는 아직까지 결론이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또 사진을 뒤에 준비했는데 빠르게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유저가 바라봤던 시각이었고 이렇게 대출 중개에 대한 영역도 있고 맞아요. 계속해서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면 대출 사업 분야도 있고 또 보험 분야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까지 보게 되면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좀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앞으로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의 움직임, 또 카카오까지 과연 이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한국카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점진적 실적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하나금융투자 유재선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19,000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한국카보 오늘장 주가의 움직임 좋습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할까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4.75% 오르면서 15,450원입니다.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보죠. 네, 먼저 실적을 보면요. 다소 아쉬웠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32%대 감소를 한 건데요. 환율은 다소 우호적이었으나 20년 수주 감소에 따른 시차 영향에 따른 매출액 감소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외형 회복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와 또 MDI 가격 하향 안정화를 감안한다면 하반기 이익률 회복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세전이익도 신규 법인 인수에 따라서 무려 104억 원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요. 아쉬운 지금보다는 나아질 앞으로를 기대하자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카본에 대한 오늘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회복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단기적인 회복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장기적 바로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보자였는데요. 네.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선 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업실적 추이와 분기별 수주 잔고 추이인데요. 이 수주 잔고가 아무래도 실적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가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특히나 카타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글로벌 에너지 수급 균형 변화에 따른 전반적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수주 잔고가 길이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만큼 신규 수주 기대감도 커지니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도 좋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네, 한국카본의 주가를 보면요, 사실 지금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보면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한 씨 있는 데부터 저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밟아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5%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는 16,000원 선을 넘어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9,000원, 그러니까 상장 후로 한 번도 19,000원이 돼본 적이 없고요. 지금 상장 후 거의 최고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카본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에 따른 주가의 상승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리포트는 한국카본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약간 이제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땡기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죠. 네, 사심도 들어갔고 네. 지금 또 드시고 계시면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국순당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K막걸리, 막사바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네. 투자 의견은 따로 없지만 적극적인 투자 의견을 권고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긍정적 의견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원래 막걸리 사이다 그 믹스한 걸 맞습니다. 막사인데 주식을 그냥 막 막사. 사라 이런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오늘쯤 국순당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주가 움직임 0.45% 소폭 하락한 8,8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네, 일단 한국의 대표적 막걸리 업체죠. 이 국내 막걸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 2019년까지입니다. 19년까지 사실상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나 원가 절감이라던가 구조 절감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 K컬처 여파로 본업인 막걸리 수출에 대한 호조를 보이면서 주요 제품 판가 10%에서 25% 인상폭을 톡톡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프와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월 CNN에서 한국 막걸리를 차세대 대표 한국 상품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또 수많은 해외 유튜버들이 막걸리를 본인 채널에서 많이 또 먹으면서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이 같은 열풍에 일반 소비자도 막걸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었고요. 특히나 국순당이 다른 기업 대비해서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거죠. 여기에 또 막걸리 세계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막걸리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국순당, 아까 본 그 막사가 있고요. 또 조리퐁과 함께 맛있겠어요. 콜라보를 해서 네. 밥한바 외국인들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트렌드에 맞춘 여러 가지 맛을 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본, 미국에서 요즘 건강 기능성 고려한 유산균 제품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타겟으로 국순당에서 프리바이오 막걸리를 출시해서 연간 1,00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이제 술을 먹으면은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뭐 유산균이 들어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하면 괜히 이제 술 마시면서도 아우 나는 건강까지 챙겨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요즘에 보니까 이 밥한바밤을 굉장히 많이들 우리 젊은 층이 먹고 있더라고요. 전 먹어보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밥한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신제품들에 대한 라인업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해외에서도 열풍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유튜브에 그 MAK 해가지고 막걸리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관련된 영상이 엄청 정말 많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인기가 있는 겁니까?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뜨겁습니다. 네.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한 막걸리를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었는데요. 점차 일반 막걸리까지 소비 영역을 넓히고 있고 또 외국인들은 많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 개정으로 막걸리 전통주가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하반기 기대도 가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순당까지 리포트 확인해봤고요.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